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사를 모두 그려낸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붓질마다 색을 더하며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무엇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여기 보리심으로 마음 본체를 알아채고 자비심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내며 향기와 색을 더해가는 도량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종림 통도사의 마산포교당 정법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경남 창원에 왔습니다. 정확히는 마산 하포구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온 건데요. 아니, 이렇게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가에 절이 있다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역동적인 해양도시의 매력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통도사 최초의 도심 포교도량. 흥미로운 기억이 가득한 정법사의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신주와 이정표도 한자리를 꿰차고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도심 속 포교도량 정법사. 도심의 일상에 발맞춰 변화하며 변함없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불자들 마음의 휴식처.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 바로 주지 광우 스님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마산 정법사 제가 오늘 처음은 아닌데요, 스님. 오늘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걷다 보니까 정법사가 이렇게 웅장했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중창주이신 스님께서 20여 년간 엄청난 노력의 결과와 그리고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지금의 대가람의 모습으로 변화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정법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말 긴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스님과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전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산 정법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곳부터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100년이 넘는 시간 이 자리를 지켰던 마산 정법사의 시작이 되는 곳. 스님께서는 건물 안이 아닌 도량 밖으로 걸음을 옮기셨는데요. 스님이 안내한 곳은 다름 아닌 유치원. 사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곳을 가장 먼저 소개하시는 걸까요? 여기는 유치원 건물 옥상 아닌가요? 왜 여길 가장 먼저 오신 거예요? 마산 정법사라고 하지만 원래 첫 이름은 마산 포교당이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중앙포교당입니다. 1920년대 유치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건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교당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유치원이 포교당보다 먼저 생긴 거란 말씀이세요? 유치원이 곧 포교당 역할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법사의 시작은 유치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치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자유치원 이렇게 크게 써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 이름은 아니었다고요? 원래 이름은 배달유치원인데요. 배달이요? 배달유치원. 네. 그때 당시에 배달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유치원을 설립하시게 된 이유가 네.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민족운동이 그 근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에 대자유치원 100년의 기록을 찾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유치원이 100년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97년이 되었고요. 80주년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제가 부임해 와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1928년부터 입학원서, 졸업장, 졸업사진, 교육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귀중한 자료다. 이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유실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근대문화재 등재를 위한 준비는 다 마쳤고요. 최종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법사가 자리한 마산은 통합 창원시 5개구 중 가장 많은 노령 인구가 함께 사는 곳인데요. 골목마다 뛰어놀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요즘. 100년을 맞이할 유치원의 기록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큰 놀라움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유치원을 찾아온 제가 낯설었는지 조금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은 주지 스님이 인사를 건네자마자 금세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는데요. 스님께선 유치원 곳곳을 장식한 아이들의 솜씨가 기특해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작품 앞에 오래도록 머무셨습니다. 지금 이 작품들은 7세 졸업반 아이들의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탑도 만들고 사찰 안에서 많이 봤던 것들 위주로 만든 것 같은데요? 통로사에 있을 때 보면 엄마랑 나들이 왔던 아이들이 저를 보고 대머리 아저씨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여기 아이들은 저를 보면 부처님이다 그래요. 유치원 오고 갈 때 주로 이제 절 마당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때 보는 풍경들이 주로 탑이고 스님이고 부처님이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 정서에 조금씩 이렇게 스미듯이 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책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향산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난다. 평소에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자유치원의 대자동이들은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곁에서 대자유치원 100년의 역사를 함께 채워가고 있었는데요. 마산 정법사의 시작을 멋지게 소개해준 해맑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다시 스님과 함께 정법사 법당으로 향해 봅니다. 은은하게 불을 밝힌 연등이 장엄하고 황금의 부처님이 빼곡하게 앉아 계신 이곳은 바로 정법사의 만불전인데요. 네, 스님 법당에 들어왔더니 이곳이 왜 만불전인지 바로 알겠는데요. 앞서 불사를 계획하신 스님께서 나도 부처님처럼 수행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이 만불전에다가 담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90년 후반부터 스님께서 모연을 시작하셔서 올해 10,000분이 다 오셔지게 되었습니다. 90년대부터 해서 올해 그렇죠. 10,000분을 모셨단 말씀이세요? 거의 한 30여 년? 20몇 년 정확하게는 걸리신 것 같고 말만 만불이 아니라 만분의 불자님들이 만불의 원불을 모신 정말 만불전이 이제 된 것이 올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2024년이네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113주년 행사를 할 때 다시 한번 만불을 모시자 해서 만불의 명호를 한 분 한 분 지금 적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행사 때 이 법당 안에다가 만분의 부처님이 놔두시는 장면을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당을 가득 채운 불자들의 신심. 황금보다 값지고 빛나는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한 멋진 계획에 다가올 가을이 더욱 기다려지는데요. 과거 그 어느 곳보다 화려했던 해상도시 마산.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는 정법사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마산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법당이 있습니다. 주상절리처럼 세워진 기둥 사이사이 33분의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고 가운데 또 3분을 모셔 총 36분의 관세음 보살님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원통보전이 바로 그곳인데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관세음 보살님이 한 곳에 모여 계신 걸까요? 공간 조성은 이제 전임 주지 스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요. 원래 제일 앞에 계신 네. 관세음 보살님이 정법사 창건할 때부터 모시고 계신 관세음 보살님이신데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맞은편에 바다가 네, 맞습니다. 보여요. 그리고 이 동네 이름이 합포거든요. 합할 합자에 포구 포자. 물산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스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해안고절초, 보탈압가산,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여러분을 모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 다 맞춤 서비스라고 할까요? 네. 다양한 사람들의 바램만큼 다양한 모습의 관세음 보살님으로 놔두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법사 원통보전을 찾은 모두의 마음에 딱 알맞은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불자들을 반기시는 관세음 보살. 그리고 그 곁에는 여름이면 밀짚모자, 겨울이면 털모자로 한껏 멋을 부리고 우리 모든 불자들을 대신해 관세음 보살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올리는 남순 동자도 있는데요. 한참을 머물며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 저기 원통보전의 한 벽면 가득. 여름의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수월 관음 보살이 눈에 띕니다. 고려 불화를 대표하는 수월관세음 보살님의 도상이신데 특별한 기법으로 조성된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조각조각 모두 자개인가요, 스님? 자개인데 하나씩 끊어서 거기에 칼질을 이렇게 하면 면이 각각 달라지면서 빛이 또 다르고 색이 지금도 달라지는 보시면 아마 네. 반짝이는 모습들이 좀 다르게 네. 전해질 겁니다. 이게 어떤 면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발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얀 부분은 자개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하얀 부분은 계란 껍질로.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오묘한 색을 주는 바탕색인데요. 네. 옆에 보면 불법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용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습이 구름인 듯 또 뭐 눈으로 잘 분간되지는 않지만 신비스러운 기운으로 가득 찬 것처럼 맞습니다, 느껴지시죠? 스님. 깊은 뭔가 더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종정예하께서 불화를 조성하신 분에게 전해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불화가 나아가야 될 또 뭐 기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불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각조각 빛나는 자개의 반짝임으로 어우러진 정법사의 특별한 관세음 보살님.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스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정법사의 범종루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범종루에 오르기 전 스님께선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는 석탑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셨습니다. 이 탑은 초대 포교사이신 네. 경봉 스님께서 조성하신 탑인데 이 공간에서 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부모의 은혜를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셨던 장지연 선생이 글을 쓰시고 모연도 하시고 함께 동참도 하시고 탑을 다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남기셨어요. 아, 그 시절에요? 그렇죠. 네. 20대 경봉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단한 귀한 기록이네요. 기록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리고 학자분들께서도 정확한 연유를 가지고 있고 조성한 사람이 정확하고 만든 장인의 이름까지 정확하다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대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과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찰나의 순간이 억겁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기록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광우 스님. 잠시 내린 비에 여름의 향기가 더욱 짙게 묻어나는 오후. 스님과 함께 범종로에 앉아 행복한 정법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스님,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도심포교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스님들의 말씀 그리고 업적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경봉 스님은 익히 초대 포교사로 오셨던 것은 알고 있었고 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어른들이시고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서훈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그중에서도 오태권 스님께서는 유치원을 설립하시고 그때 당시에 야학 활동을 하시고 그야말로 교육운동에 앞장을 쓰셨던 걸로 나오고 조계종 종정을 2차례 이상 역임을 하셨던 고암 스님께서 학생운동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산 정법사가 어떻게 보면 근대의 학생운동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곳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는 데는 지태 스님께서 40대에 오셔서 60대에 불사를 완공을 하셨으니까 정말 엄청난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민중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무료 급식소 운영을 하시고 수많은 신행단체를 조직을 하셔서 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참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법사에는 많은 과거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 모든 기록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계획 세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지하 1층, 지상 2층, 별관 하나 준비를 해서 올해 기공식을 가질 생각인데요. 그 공간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정법사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는 음식을 통한 명상,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하고요. 1층에서는 신자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정법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유치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지금 선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현대적인 느낌의 정말 심플한 공간을 마련해서 저녁 프로그램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또 있을 정법사인데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이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제가 스님께서 하신 한 인터뷰에서 수행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정법사 새 지평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또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대규모 행사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그룹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수자타 아카데미, 사유숲 아카데미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음식을 중심으로 한 생명 존중, 기후 위기에 대한 고찰, 더 나아가서는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 아니면 또 우리 절을 방문한 분들께 좋은 음식, 몸에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음식을 통한 몸의 관찰이 일어나면 좋겠다 의미에서 개설을 했고, 또 다른 공간에 사유숲 아카데미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평소에 접하긴 하지만 조금은 깊이 있게, 조금은 가볍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차 강의라든지 향 강의라든지 작지만 알찬 강좌들을 마련해서 사찰의 문턱을 좀 낮춰줘야 되겠다. 거기에 또 하나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 저희는 유치원이 있잖아요. 네, 스님. 거기에 자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다 주러 왔을 때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유숲 아카데미에서 자연스럽게 차를 접하게 되고 음료를 접하게 되면서 절에 올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또 기회로 보시고 프로그램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분화하신 거네요. 20명, 30명, 작게는 10명 정도 소규모 그룹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실제로 신자 증가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건 성공적으로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할 생각입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모두 다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이제 정법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도 사실 오늘 정법사에 오기 전에 정법사 TV를 통해서 우리 대자동이들 졸업식 영상도 봤고요.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것도 미리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소통 창구를 확장하신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역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직업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법회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참여를 하고 싶은데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편적 대중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유튜브는 지금 현재 약 3,000명 정도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고 밴드를 개설을 해서 밴드 회원들도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조금은 정제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제 쇼츠나 뭐 자극적인 썸네일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또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마산포교당 정법사 꼭 가봐야겠다. 정법사 TV 구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늘어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분들께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화엄의 구절이긴 한데요. 심여공하사 능화재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집중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더 깊게 가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부처의 진리의 가르침은 하늘 가득히 내리는데 중생은 그릇 따라 받는구나. 비단 정법사뿐만 아니라 각별한 마음으로, 각별한 몸가짐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느껴지시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스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가까이 다가가는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100년 가까이 들려오는 곳. 우리네 일상에 가까이 머물며 과거의 기억을 함께 나누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가는 친구 같은 도량. 각자의 마음에 딱 알맞은 색을 채워줄 도심 속 포교도량 정법사. 생기 넘치는 일상을 공유하며 향기 가득한 문화를 향유하는 정법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